최근에 UN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위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다. 10년 내에 우리가 배출하는 양의 45%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84년도의 북극의 면적, 2016년도의 북극의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절반이 사라지는 데는 30년이 안 걸리겠죠.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나 북극의 주민들도 북극이 녹아내리는 속도와 이런 자연의 변화에 놀라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후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 온실가스, 그리고 그 온실가스의 76% 이상이 CO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O2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CO2의 연소,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거냐, 얼마를 사용할 것이냐가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주어진 저는 가장 큰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니 지구의 온도를 이 올라가는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먼저 의무 감축 양을 지키도록 하는 게 교토의정서였습니다. 2021년이면 모든 나라가 유엔에 보고한 각국의 감축 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량을 유엔에 써낸 양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게 각국이 약속한 감축 목표량입니다. EU 국가들은 1990년 대비 마이너스 40%죠.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온실가스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CO2만을 비례성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CO2 배출량을 1990년대 배출량으로 줄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마이너스 40%를 줄여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석탄 발전소 제로 시점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은 2025년도가 되면은 영국의 모든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보다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은 2022년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0으로 됩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듯이 석유 시대가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나 이런 위기 앞에서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 사회가 같이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이미 전력 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독일은 30%를 넘어섰고 영국도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5%대, 매우 낮은 비중이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10년 안에 이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 미국 민주당이 내건 핵심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마치 세계 2차 대전을 치르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미국의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이라고 유력한 민주당 후보는 이런 일에 2,000조의 돈을 쏟아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고 그 과정에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얘기 나오는 개념인데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 개념은 뭐냐면은 뭔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서 차지하던 그 경제 진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워낙 석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석탄 발전소에 일하던 노동자나 공동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Just and Fair Transition. 캐나다의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을 같이 설계하자라는 내용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충격이 특정 산업과 특정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전담되는 형태가 아닌 대안을 만들자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보고서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긴 그 돈이 석탄에 투자돼서 CO2를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불러온다. 그러면 난 그건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움직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석탄에서 돈을 빼고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이런 경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이 바로 아리백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리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 달라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리백을 선언했고 애플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 SK 하이닉스에게 야, 우리한테 납품할 때 너네도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높여줘. 우리 이거 철저히 관리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럼 SK 하이닉스는 애플에 납품하려면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한전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건 제도적으로 우리 안 된다라고 변명할 수 없으니 국회에 가서 우리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든지 어쨌든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기업이 오히려 역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들은 이미 판이 바뀌고 변하고 있다. 기후위기 얘기할 때 북극곰을 살려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 재정을 운영을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전환에 있어서 사람들이 입을 고통을 완화시키고 기업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인지,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